제가 학원을 27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학원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학원을 안 보내는 것이 좋습니까? 자, 이런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학원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에게 맞고 꼭 필요한 학원을 다녀야겠죠. 예를 들면 저는 돈만 여유가 있다면 헬스장에서 받는 개인 PT 있죠. 이거를 평생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받다가 이제 그만두고 혼자서 운동을 1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운동을 해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전문가랑 같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운동을 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보니까 훨씬 낫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운동하는 법도 배우고 같이 운동하면서 긴장감도 갖고 그리고 뭔가 과제도 주기 때문에 그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면서 더욱 열심히 운동도 하게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학원을 다니는 행위 자체가 아이들의 긴장감 자체만이라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도 저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제자 중에 서울대를 간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재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나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제자였는데 특목고를 다니다가 내신이 안 좋아서 수시로 못 가서 재수를 해서 정시로 간 거죠. 걔가 재수학원을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 제자는 학원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대. 그냥 자기를 관리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진이 뛰어나거나 뭐 강의력이 좋거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기가 어차피 혼자 공부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원만 찾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관리해주고 긴장감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학원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학원을 다니는 적당한 시점이 있고 그 시점마다 학원을 갈 때 어떤 거를 주안점을 둬야 될지에 대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원을 다닐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언제죠? 초등학교 때죠.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때는 특히 중요한 게 학원을 보낸다면 아이의 학습 능력을 높여주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학습 태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학원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학원을 보내야지만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수학 실력이 늘 수가 있겠죠. 그냥 수동적으로 칠판에 강의하고 아이들이 듣고 모르면 질문하고 질문하면 친절히 설명해주고 자, 이런 방식이 길들여지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꼭 학원을 보낸다면 학습 능력, 스스로 텍스트를 읽고 정리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서 풀어볼 기회도 갖고 그리고 올바른 학습 습관인 뭐 개념 노트 작성하는 거라든지 식을 세워서 푸는 거라든지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습관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학원들을 보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아이들이 이런 자기주도적인 태도가 좀 형성이 됐고 학습 능력도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가 스스로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원들을 보내면 좀 좋겠죠. 가령 수학 같은 경우도 주 3회보다는 주 2회, 주 2회보다는 주 1회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아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마련해주고 그 대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수업하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분량이나 해야 될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이런 학원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좀 좋겠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중고등학교가 되면 매우 바쁘기 때문에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할 때 기출문제를 좀 챙겨준다라든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학원 다니는 의미를 충분히 찾곤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적당한 시기가 어디냐라고 하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집에서 어느 정도 학습 로드맵을 잡고 아이들을 좀 지도하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게 가능하다면 한 중3 시기부터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 좀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죠.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이 성공하시더라고요.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많이 성공하시는데 가령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학습 능력을 좀 길러주는 그런 학원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들어주는 학원, 혼자서 텍스트도 좀 읽어서 분석하고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니 그런 절차도 좀 알려주고 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학원들을 보내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자기주도적인 학습 상태를 만들었다면 제 책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다면 한 중3 시기부터는 학원을 보내는 것들은 추천을 합니다. 가령 뭐 국어라든지 혹은 뭐 과학 혹은 뭐 수학, 영어 이런 것들을 운동 과정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3 시기부터는 좀 다니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만약에 특정 과목들 못 챙겨준다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때는 영어나 수학 학원을 보내는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나 이제 이런 부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원 좀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이들이 먼저 요청을 해주면 다짐을 받고 꼭 학원을 보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영어 학원을 좀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내신 시험을 중학교 2학년 때도 보니까
되니까 중3 정도 되니까 국어랑 과학학원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도 중3 정도 되니까 친구들은 다 고등과정 준비한다고 국어랑 과학학원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딜레이 시켜서 여름방학부터 보냈습니다. 중3 여름방학부터.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요청을 해도 바로 들어주지 말고 거기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든지 숙제는 꼭 열심히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다짐들을 받고 최대한 늦춰도 되면 좀 늦춰서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 상태를 보면 좀 늦게 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오는 자녀도 있잖아요. 저는 국어랑 과학학원 같은 경우는 중3 한 여름방학부터 다녀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3 여름방학 때부터 고등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학원들을 보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먼저 요청을 하면 학원을 보내시면 되는 거죠. 단 영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마표로 어느 정도 끌고 가거나 아이가 홍콩으로 끌고 오는 게 힘들다라면 중학교 1학년 정도 올라갈 때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학원들을 좋은 습관과 학습 능력,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학원을 보내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이들이 어차피 이제 급하고 그리고 나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강의식 학원들을 가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중학교까지는 그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들을 좀 길러줄 수 있는 학원들을 찾아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모르는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스스로 해결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면 일단은 교재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하고 그 다음 유사 유형들을 찝어줘서 이 유사 유형들을 스스로 복습한 후 그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제가 힌트를 줘서 문제를 풀게 하고요. 그 다음 과제를 내줬는데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을 때는 그냥 학원에 가져오지 말고 집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앞에 개념, 유사 유형 찾아봐서 문제 푸는데 그래도 안 되고 너무 모르는 게 많을 때는 해설지를 한 줄씩 읽으면서 문제를 풀라고 하고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해설지 풀이를 필사해서 적어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르는 문제들을 집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고 학원에 오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일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유사 유형을 뽑아서 제대로 오답이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라든지 아이가 제대로 풀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제대로 얘가 정리가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주죠. 자, 이런 방식들이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즉 학원이 없더라도 자기 혼자 어쨌든 극복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